안녕하세요, 리리오퍼입니다. 오늘은요 노루발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좋은 머신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노루발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강시 노루발을 배우긴 배웠는데 수동도 배워야 하고 노루발, 플랜팅, 디자인 등 배우는 게 많다 보니까 깊이감 있게 연습하고 많이 사용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노루발 기법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테크닉이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마스터하려면 노루발로만 하는 노루발 과목이 따로 수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 크리스 대표님은 좋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삭발 종합과정에 넣어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노루발 테크닉을 배우긴 했으나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이 노루발 테크닉이 출시가 되고 거의 1년 동안 산속에서 수련하듯이 오직 노루발로만 작업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저만의 노하우와 색깔이 생기게 되고 확신이 들게 되었고요. 이 영상은 아무나 보셔도 되지만 DSMP의 개념을 이해하고 WX 머신이나 DX 블랙 머신이 있으신 분들이 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SMP만 알고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삭발 작업 시 입체감 표현을 위해 플랜팅 작업이나 스템 작업 시 진하고 강하고 선명하고 오래가는 힘있는 점을 찍을 때 노루발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수동 모드, 즉 전통 방식으로도 그런 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아무나 표현하기란 쉽지 않죠. 노루발이 누구나 쉽게 나이, 경력 상관없이 조금만 코치받고 연습하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강하고 힘이 있는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과하고 오버되고 던질 수도 있는 점을 찍을 확률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 모드 연습을 많이 하는 만큼 이 테크닉도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실수를 줄이면서 최대한 이 머신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기본 사용법 영상에서 살짝 알려드리긴 했는데요, 찍는 방식은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이거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의미대로 이게 나눈 거고, 1번 기본 찍기, 2번 눌러 찍기, 3번 튕겨 찍기, 한 요렇게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 찍기는요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인데, 머신을 공간에 올려두고 그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가볍게 찍히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 노루발 사용했으면 이 면과 노루발의 각도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춰서 올려지는데 힘 주지도 않고 그냥 올려놓고, 이 WX 머신의 무게를 이용해서 올려놓고 그냥 가볍게 눌러줍니다. 가볍게 누른다는 거는 머신을 누른다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른다는 얘기예요. 힘을 빼고 편안하게. 그 다음에 눌러찍기는요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눌러서 압을 주는 방식인데, 자, 찍을 때 순간적으로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압을 주면서 밑으로 눌러주는 거죠. 별 차이 있겠나 싶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차이가 나요. 그 다음은요 튕겨 찍기인데, 살짝 튕기듯이 찍게 되는데 버튼을 눌러서 찍음과 동시에 들어주는 거예요. 얘를 내가 조금 더 가볍게 찍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가볍게 찍게 됩니다. 이렇게 찍게 되면 확실히 연하게 좀 찍히긴 해요. 이것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고무판은 두장을 이렇게 겹쳐서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요, 머신이 바닥을 치게 되면 니들도 망가지게 되고 머신도 무리가 가게 되겠죠. 이 고무판 한 장은 얇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니들 망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장을 겹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2장을 이렇게 쓰게 되면요, 앞장을 뚫고 뒷장에 찍히고 있는지도 체크가 되고요, 이러면 스스로 어느 정도의 니들 길이가 한 장을 뚫고 뒷장에 찍히는지 니들 길이 스스로 체크할 수도 있어요. 니들 길이 체킹은요, 노루발이 있으면 노루발의 이 뒤쪽, 이 엉덩이 쪽으로 체킹을 하는데요, 1mm에서 길게는 2mm까지 빼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가 앞장을 뚫어서 뒷장에 찍히는지 길이를 체크하시고, 또 어느 정도가 뒷장에 찍히진 않는데 앞장을 끝까지 뚫어서 뒤에가 비칠 정도인지도 이 길이를 체크해서 이걸 눈에다가 담아 두셔야 됩니다. 항상 길이를 체크하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1mm도 긴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0.6mm, 0.8mm로 시술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그건 작업해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를 바로 아시게 됩니다. 그렇게 시술하게 되면 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요, 유지력도 너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부위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그 느낌에 따라 시술 깊이는 다르게 되고요, 몇 미리 하는 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시술했을 때 이 점이 어떻게 남는지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mm 이하일 때도 있고요,
2mm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삭발 작업을 처음부터까지 한번 해보셔야 제대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노루발 작업 시에 니들 길이 체크하는 거는 무조건 1번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 번 체크해도 모자르지 않아요. 손님 작업 시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아프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니들 길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길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낫다 들었다 하면서 이게 만져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노루발은 니들 길이를 고정시켜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니들 길이 체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쪽으로 체크를 하는데요, 작업하기 직전에 세워서 한번 작동을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방금까지는 잘 찍혔는데 근데 색소를 주입하고 나서 갑자기 안 찍힌다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요, 노루발을 끼울 때 제대로 안 끼워서 그래요. 초반에는 뻑뻑할 수 있으니까 꾹 하고 잘 끼워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루발을 빼려고 할 때 안 빠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안 빠져요. 잘 안 빠져.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노루발을 잡을 때 이 양 옆으로 꾹 눌러가지고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잘 안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 홈이 있으니까 손가락을 걸어서 뺀다는 느낌으로, 노루발이 있으면 손가락을 걸어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끼울 때는 여기를 잡고 꾹 눌러주면 됩니다. 플랜팅 작업 시에 케어 레드불 5단계, 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작업해 보셨죠? 이쁘게 잘 되신 분들도 있고 아마 생각처럼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는 번지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게 5단계를요 3단계 2단계로 내려서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5단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점을 찍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스킨톡 배우셨죠? 그런 거는 스킨톡 기법으로 톡톡 점을 추가 작업으로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심어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플랜팅 작업 시에 점이 번질까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올리는 방식으로 해보게 되면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좀 불안한 감정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노루발 작업을 처음 하실 때 플랜팅 작업이나 이렇게 점을 찍을 때 한 번에 또렷하게 찍고 싶어요. 제대로 찍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찍을 때마다 이렇게 눌러 찍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많이 이렇게 합니다. 눌러 찍는 것부터 교정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제대로 빡 찍는다는 마음을 버리고요, 난 너무 진한 것보다 조금 덜 진해도 된다, 잘 안 찍히면 다시 찍으면 되지 뭐 하는 이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눌러 찍는 방법은 피하시고요, 요 비법은 나중에 순간순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쓰시면 되세요. 핸드피스에 내가 이렇게 의지해서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요걸 먼저 연습하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튕겨 찍는 방식입니다. 요걸 쓰게 되면 오히려 실수가 좀 줄어요. 튕겨 찍는 방식은요, 전통 방식으로 찍을 때 어때요? 이렇게 찔러주고 바로 빠졌잖아요. 처음 찌를 때는 머신의 힘으로 찔러주고 오래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번질 것 같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수동으로 찍지 왜 노루발로 찍느냐고 하실 수 있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으로 전통 방식으로 찔러주는 것보다 이 머신의 힘으로 순간적인 파워로 찔러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노루발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텐션이에요. 이 텐션이 뭐냐면은 이 U자로 생긴 부분이 이 타격할 부위를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노루발이 텐션을 딱 잡아주고 머신의 순간적인 파워로 찍어주니까 수동으로 찍기 어려운 정말 동그랗고 선명하고 이쁜 점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머신의 힘과 노루발의 텐션 최대한 활용해서 찍고, 혹시 잘못될까 두려우니까 얼른 뺀다, 쉽게 말해 치고 빠지는 거예요. 얼른 치고 빠져주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튕겨 찍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고 나서 좀 익숙해지고 여러 번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2칸에서 3칸, 4칸, 5칸 이렇게도 올려도 보시고요. 뭐 튕기지 말고 그냥 기본 방식으로 올려서도 찍어보고, 또 보시면서 눌러도 찍어보고, 이렇게 올려가시면 됩니다. 플랜팅이든 사이점, 쉐딩이든 노루발을 내 마음대로 잘 쓰기 위해서 공부판에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앞뒤 좌우 2-3mm 간격을 유지하면서 찍어봅니다. 레드불 2단계, 3단계로요. 점들이 너무 붙지 않게 간격이 있어야 뭔가 잘못되더라도 손쓰기가 좋죠. 어느 동네를 뭉탱이로 뭉쳐놔서 다 붙여가지고 찍어버리게 되면 난감해진 상황이 생기게 돼요. 2-3mm 간격으로 찍고 그 사이에 하나씩 찍고, 또 그 다음 찍어보고 그 사이에 하나씩 요렇게 찍어봅니다. 점들이 붙지 않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찍는 연습을 해야 돼요. 꼼꼼하다고 해서 이 간격을 이렇게 찍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격을 유지하고 2-3mm 간격 찍고, 또 그 사이에 들어가고, 또 그 사이에 하나씩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삭발
삭발 작업 시에 헤어라인은 아무래도 민감하죠. 생각보다 크고 진하게 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원피로 1단계 또는 2단계로 해주고요. 아니면 3P를 쓰게 되면 그냥 1단계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볼드 지원, 위에 탑 부분 볼드 지원 같은 경우는 플랜팅 시에 3P 2단계나 3단계로 하고 스킨톡으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플랜팅 다음에 이제 쉐딩, 사이점 들어갈 때는 3P로 1단계 또는 2단계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작업을 할 때 밸런싱 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사이드 같은 경우는 3P 1단계, 뒤에 네이프 같은 경우는 3P 1단계입니다. 니들 길이는요, 수시로 체킹을 하시고요. 또 니들 같은 경우는 1시간에 하나는 교체를 해주시고 동네를 옮길 때 또 하나씩 교체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탑 부분 지나다가 사이드로 넘어갈 때 교체, 또 사이드 하다가 또 뒤에 할 때 또 교체, 이렇게 부위를 옮길 때도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헤어라인 끝에 라인 같은 경우는 1P 1, 2단계, 3P 1단계로 해주고요. 위에 머리가 없으시니까 여기 볼드존 같은 경우는 이 백 볼드존까지, 여기까지는 플랜팅 작업이니까 3P 2, 3단계로 하고 스킨톡으로 반드시 올려주고, 사이점, 이 쉐딩 같은 경우는 3P 1단계나 2단계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사이드, 백 볼드존 밑에 헤어에서 네이프라고 그러죠. 이 네이프 부분도 3P 1단계로 해줍니다. 삭발 작업 시에 탑 부분이 가장 진해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살짝 연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뚜껑 같아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이 부분을 내려올수록 연해져야 합니다. 또 밑에는 어떻습니까? 절대머리라고 하죠. 위에는 탈모가 진행되어 있어도 밑에는요, 머리가 남아있죠. 무턱대고 똑같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막 찢게 되면은 위가 연해 보이게 돼 있어요. 똑같이 찢기다 보니까 뚜껑 같아 보이고 또 금세 위가 또 지워져 보입니다. 하루만 늦게 머리를 깎아도요, 밑에가 머리가 자라나가지고 더 어두워져 보여요. 그래서 위에는 더 연해 보이게 됩니다. 탈모인은요, 탑 부분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윗부분이 더 진해지길 원합니다. 제 손님 중에는요, 한 번은 구두약을 발라도 좋으니까 위가 까맣고 오래가기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탑 부분, 머리가 없는 볼드존 플랜팅 작업 시에 노루발 끼고 니들 1, 2mm 니들이 체킹하고 레드볼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쓰고 4mm 간격으로 작업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번에 빡이 아니고 전체적인 위치 선정 밸런스를 잡는다 생각하고 완료되면 그 사이에 2mm 간격으로 다시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수업 내용과 다른 거는 레드볼 단계만 5단계에서 2, 3단계로 줄여서 하는 거고요. 눌러 찍지 않게 조심합니다. 4mm 간격으로 다 찍고요. 2mm 간격으로 플랜팅 찍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스킨톡을 해줍니다. 스킨톡을 할 때 팁이 있는데 수동 모드로 하잖아요. 전통 기법이죠. 이때 니들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빼줍니다. 니들 길이가 길게 되면 니들 끝이 잘 보이고요, 색소를 많이 뱉지 않아요. 그래서 더 섬세하게 작업이 됩니다. 반대로 니들 길이가 짧게 되면요, 니들 끝도 잘 보이지도 않고 색소를 너무 많이 뱉게 돼요. 섬세하게 작업하는데 용이하지가 않아요. 이건 저희 머신, 저희 니들이라서가 아니고요, 타투건, 반영구건 다 마찬가지예요. 니들 길이에 따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수긍할 때 배운 대로 한 번에 빡 하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니까 차근차근 올려서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아직은 노하우가 완전히 장착된 게 아니다 보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 노루발과 친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플랜팅 작업이 끝나고 사이점을 들어갈 때 전통 기법 수동으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사이에 한두 점 정도는요, 노루발 1, 2단계로 들어가 보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니들 길이 체크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안 지워져서 오시게 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밸런싱 잡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노루발로 쉐딩을 더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좁잖아요. 그럼 부담이 되게 돼요. 그때 수동으로 전통 기법으로 들어가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플랜팅이 끝나고 사이에 노루발로 사이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나서, 노루발로 더 이상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여기는 수동으로. 쉐딩 시에 한 번에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사이에 한 점 한 점, 또 사이에 한 점 한 점 찍는 그런 리듬으로 하셔야 해요. 꼼꼼하게 한 번에 다 찍으면서 막 이렇게 찍으면서 딱 가려고 하면 꼭 실수가 나옵니다. 뭉쳐요. 집착하지 말아야 해요.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살짝 여백이 있어야 하고요. 여백임이 크고 진한 점, 중간 점, 연한 점, 빈 공간 이렇게 모두 공존해야 울퉁불퉁해 보여서 입체감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DSMP. 사이드는 이 볼드존보다 좀 연해야 되겠죠? 레드볼 1단계로 진행해줍니다. 간격은 2mm 간격으로 진행해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사이에 또 들어갑니다. 사이드가 탑 부분이랑 살짝이 다르잖아요. 수동으로 전통 방식으로 사이드를 찍는 걸 보통 어려워합니다. 찍어도 잘 안 찍히고 잘 안 남고, 제대로 찍어야지, 남겨봐야지, 맘먹고 찍으면 너무 크고 진하게 남아버리고. 노루발로 1단계라고 하죠. 좀 경쾌하게 한번 찍어보세요. 따봉입니다.
사이드 작업이 부담도 없고 쉬워집니다. 사이드 수채화 시에는 1단계 말고 2단계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수채화에는 이 머리카락이 있다 보니까 살짝 찍은 거는 잘 보이지 않고요. 채워져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2단계로 작업을 합니다. 볼드존은 작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지간히 찍어서는요 잘 찍힌 느낌을 못 받죠.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백 볼드존은 레드불 2, 3단계로 하되 니들 길이는 살짝 더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아마 좀 찍힌 느낌이 좀 딱 와닿을 거예요. 볼드존 밑에 이 네이프 부분은 니들 길이를 다시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사이드랑 똑같이 레드불 1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 밑에 요 밑에 전부는 레드불 1단계로 작업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삭발, 부위별, 회차별 나눌 수가 있고요. 수채화 시에는 또 다르거든요. 상황 보면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